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1820년 5월 12일 영국 명문 귀족 가문의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나이팅게일 일가는 영국의 햄프셔주의 엠블리 지역 큰 지주였습니다. 플로렌스의 아버지 에드워드는 에든버러 대학과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했으며 언어학과 철학에 관심이 많은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머니 프랜시스는 노예해방운동에 전력한 윌리엄 스미스의 딸이었습니다. 나이팅게일 부부가 1818년 결혼하고 이탈리아 피렌체를 여행하던 중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태어났습니다. 1년 뒤 그들은 영국 더비셔로 이주하여 리어스트 저택에서 생활했습니다. 겨울에는 남쪽 햄프셔의 엠블리 저택에서 지냈고 봄과 가을에는 런던에서 지냈습니다. 엠블리 저택은 후기 왕조 시대의 규모가 큰 정방형 저택으로 겨울을 보내기에 최적의 휴양지였으며 정원이 매우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런던과 가까워서 많은 사촌 친지들과 왕래하며 전형적인 귀족으로서 호화로운 삶을 살며 지냈습니다. 플로렌스는 이처럼 화려한 집에서 자랐는데도 어렸을 때부터 별로 말이 없는 조용한 어린아이였습니다. 낯가림이 심하여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혼자서 인형을 가지고 병원 놀이를 하거나 자연 속에서 다람쥐나 토끼 등을 관찰하거나 농장의 개나 조랑말 등 동물들을 돌보며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방문하는 손님들은 플로렌스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특이한 점이 많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플로렌스는 점점 커서 그 지역 교구의 목사님과 함께 인근 마을을 방문하여 다니곤 했습니다. 목사님이 성직자가 되기 전에 의학 공부를 한 덕분에 플로렌스와 함께 마을을 방문하면서 병자와 부상자를 어떻게 보살피는지 등 여러 가지를 알려주시곤 했습니다. 목사님은 플로렌스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아는 모든 좋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두 사람은 마음이 잘 맞았습니다. 나이팅게일 가문의 영지내에는 일하는 목동 노인이 양치기 개와 함께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 양치기 개는 양들을 지켜주고 멀리 나간 양들을 다시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아주 영리한 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이 양치기 개에게 돌을 던지며 장난을 쳐 다리가 다치고 말았습니다. 목동 노인은 개를 안락사시키려고 했지만 목사님과 플로렌스는 포기하지 않고 양치기 개를 치료했습니다. 플로렌스는 자기 옷을 크기에 맞게 잘라서 임시로 고정해주고 다음 날에도 찾아와서 개의 다리를 치료해주고 새 붕대로 갈아주었습니다. 이렇게 플로렌스의 간호로 개는 회복되었고 다시 양치기 개로서 양들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플로렌스는 이러한 경험은 간호사로서 그녀의 인생 여정을 결심하는 하나의 작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플로렌스의 아버지는 에든버러 대학, 트리니티 대학, 케임브리지 대학 등 세 개의 대학에서 공부를 해서 대단히 앞선 생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에서는 돈 많은 집 딸들에게 요리법이나 재봉을 가르치는 학교와 같은 것이 몇 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성도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교양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한 그는 집안에 가정교사를 두어 자매들을 가르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두 자녀를 위해 사회 저명 인사들을 가능한 많이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플로렌스는 가정교사부터 성서, 프랑스어 작문, 문법 등을 배웠습니다. 또한 음악, 그림, 재봉, 수예, 요리 등 그 당시의 상류 가정 딸이면 누구든지 배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다 배웠습니다. 나중에는 역사, 지리, 수학 등도 제각기 다른 선생님들을 집에 불러서 공부했습니다. 플로렌스는 아버지의 교육 방침에 부응하여 많은 책을 읽고 글로 정리하면서 인문학적 소양을 쌓았습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가족들과 유럽 나라를 여행할 때에는 항상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적어놓고 공부했습니다. 수학을 특히 좋아하여 숫자와 통계를 다루는데 탁월하였고 매일 신문을 읽도록 하는 아버지 덕분에 정치와 역사, 철학, 문학, 여성 문제 등 다방면의 지식을 폭넓게 접하며 자신의 철학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1837년
플로렌스는 17살이 되어 청소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영국은 윌리엄 4세가 서거하고 그의 뒤를 이어 1837년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하면서 화려한 빅토리아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나이팅게일 집안은 리어스트에서 대지주이면서 자본가로서 자신들이 소유한 영토 내의 소작농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플로렌스의 어머니도 딸들과 함께 가난한 이들을 방문하여 음식과 옷을 나누어 주고 병든 사람들에게는 약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소작농이나 가난한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려고 해도 병이 나서 움직일 수 없거나 몇 해씩 병석에 누워있는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에게도 가족들이 있었지만 먹고 살기 위해 일하러 멀리 나가 있어서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마을에 유행병이 돌기 시작하였고 죽는 사람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플로렌스는 따뜻한 담요나 영양분이 많은 먹을 것 등을 가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병은 마침내 나이팅게일 집안에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파세노프에 뒤이어 게라 할머니의 친가에서 놀러왔던 조카인 쇼벨타까지 열을 내면서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플로렌스는 어머니와 더불어 간호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이윽고 어머니와 아버지마저도 이 유행성 감기에 걸려 오랫동안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월말에 가서는 그만 플로렌스까지도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플로렌스는 매일 침대 위에서 열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걱정이 되는 것은 마을의 병자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하고 습기 찬 방 안에서 더럽혀진 담요 하나로 누워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병이 아무리 심해도 의사에게 진찰을 받을 수도 없고 영양 많은 음식을 먹을래야 먹을 수도 없는 불쌍한 사람들. 플로렌스는 당장이라도 떨치고 일어나 마을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저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플로렌스는 비록 자리에 누워 있었지만 마을의 환자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열이 있어서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렇지만 플로렌스는 침대 위에서 무릎을 꿇고 열심히 기도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는 불쌍한 마을 환자들의 완쾌를 비는 기도였습니다. 그러자 그때 뜻밖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플로렌스, 때가 되면 너를 부르리라. 훗날 가난하고 병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일할 때가 올 것이다. 플로렌스는 깜짝 놀라서 주위를 살펴보았지만 어디에도 하나님의 모습이라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플로렌스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1837년 2월 17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나에게 무엇을 시키실지는 알 수 없다. 플로렌스는 이렇게만 적고 어두운 밤을 줄곧 그 생각에만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심사숙고 끝에 아프고 병든 사람을 돌보는 간호사가 되는 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어머니에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런던의 솔즈베리 병원에서 간호사 교육을 받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어머니는 크게 충격을 받고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가 부유한 명문 귀족 가문의 남성과 결혼하여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선 사업을 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간호사는 더럽고 비천한 일을 하는 직업으로 가난한 집안 처녀들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이었기에 부모님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반대로 런던에서 간호교육을 받을 계획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플로렌스의 마음은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는 듯 너무도 슬펐습니다. 그녀는 친척 중에서도 제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 아주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자기의 괴로움을 호소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 아주머니는 믿음을 가지세요. 괴롭더라도 참아가며 자기를 키워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괴로움에 단련되어 이것을 이겨낸 사람이 아니면 커다란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더욱 큰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시험해 보고 계실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고 플로렌스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플로렌스는 그러한 격려를 받은 뒤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련에 견디어 나가자고 남몰래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공부해서 커다란 일을 이룩해 나갈 수 있고 또 괴로움을 달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독학한 결과 공중위생과 병원 분야에서는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수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의견의 대립을 겪던 중 플로렌스의 가족은 유럽으로 가족여행을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부모님은 유럽 대륙 투어를 통해 자녀들에게 드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자 하였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등을 2년 가까이 여행하며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하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며 천천히 마차에 흔들리면서 여행을 즐겼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오전 중에는 박물관이나 화랑이나 아름다운 교회 등을 보고 밤이 되면 초청받은 무도회에 나가서 벗을 사귀고 교제를 넓혔습니다. 1839년 4월 플로렌스 일행은 1년 반이나 계속된 긴 여행을 마치고 본국인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플로렌스의 마음에는 이탈리아에서 본 시각장애인 학교의 광경이나 아버지의 지인인 시스몽디의 말이 생각나곤 했습니다. 나이팅게일, 부디 가난하고 병든 불쌍한 사람들을 잊지 말고 살기를 바란다. 그 당부를 듣고 자신도 꼭 어려운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지만 막상 본국으로 돌아오니 다시 화려한 귀족의 삶을 살아야 했고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종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아직까지 마음은 귀족 사회의 사교계에서 아름답게 빛나고 싶은 유혹에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1939년 가을, 엠블리의 저택은 리모델링을 하여 더 웅장하고 화려한 대저택이 되었습니다. 새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쉴 새 없이 찾아들었고 사교의 장이 열렸습니다. 플로렌스를 만난 사람들은 당당하고 우아한 그녀의 모습에 끌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플로렌스는 사람들을 만나기보다는 책을 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플로렌스의 어머니는 그녀가 파티를 싫어하다가 좋은 배우자를 놓치면 어쩌나 하고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녀는 불쌍한 사람들이 저렇게도 많이 괴로움을 받고 있는데 필요 없는 일에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좀 더 보람되고 값진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였습니다. 1843년 미국의 학자 사무엘 G. 하우 박사 부부가 엠블리로 찾아왔습니다. 하우 박사는 아버지 친구 블레이스 브리지 씨의 친구로서 의사이자 사회개혁가였습니다. 플로렌스와 하우 박사는 뜻이 잘 통하여 가까워졌습니다. 곧 그에게 자신의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영국에서 상류층 귀족 여성이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병원에서 일하면서 사람들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영국 전통사회에서는 상류층 여성이 간호사로 병원에서 일한다고 하면 귀족의 품위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진정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소명대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면 그대로 전진하세요. 당신의 열정으로 추진하는 이 일이 나이팅게일 가문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우 박사와의 만남을 통해 플로렌스는 자신의 뜻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보다 더욱 열심히 가까운 마을에 드나들며 환자들을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1847년의 가을, 플로렌스 가족은 블레이스 브리지부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겨울을 로마에서 지내려고 하는데 함께 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블레이스 브리지 부부는 친척과도 같은 사이로서 미국의 하우 박사를 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플로렌스 일행은 10월 27일에 파리에 이르렀고 뒤이어 로마로 건너갔습니다. 로마 여행에서의 무엇보다도 커다란 수확은 그의 일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인 시드니 허버트 부부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시드니 허버트는 앞서의 필 내각에서의 군무 대신을 맡아보다가 내각이 모두 사직을 했기에 물러나 부인과 이탈리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플로렌스는 곧 허버트 부부와 사이좋게 지내며 거리를 거닐었습니다. 그들 부부는 자선 사업에도 마음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품이 높고 마음씨 좋은 분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코롬바 부인과 만났습니다. 로마의 이름난 수도원 가운데 트리니타 드 뭉티라고 하는 가톨릭의 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수녀들이
소학교와 고아원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코롬바 부인은 바로 그곳의 감독이었습니다. 플로렌스는 어느 날 이곳을 찾아가서 수녀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세상에 즐거움을 잊고 사는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으로부터 고아들을 돌보아주고 있는 성스러운 모습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플로렌스는 코롬바 부인에게 이곳에서 한 열흘 동안이나마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얻은 플로렌스는 수도원의 규칙과 기풍 등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것은 플로렌스에게 있어서 일생 동안 잊어버릴 수 없는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코롬바 부인이나 저기 저 수도원의 수녀들처럼 나도 결혼을 단념해버리자 플로렌스는 몹시 감격해서 마음속 깊이 결심을 하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플로렌스가 런던으로 되돌아온 것은 그 다음 해의 여름이었습니다. 10달이 넘는 시간이었으나 나이팅게일과 사람들은 플로렌스가 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을 보고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플로렌스는 그 후 전보다 더 한층 파티에 나가기를 꺼려했고 사치스러운 사교 행사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플로렌스를 만났던 남성들은 아름다우며 지적이면서 도도한 매력까지 지닌 플로렌스에게 호감을 보였습니다. 여러 차례 문 남성들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그중 시인이자 사회사업가인 밀레스라는 남성과는 가치관이 잘 맞았기에 9년 동안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플로렌스가 로마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그토록 굳은 결심을 하긴 했지만 결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의 청혼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플로렌스, 나는 당신의 희망을 살리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이든지 다 할 생각이오. 나와 결혼해 주시오. 플로렌스는 밀레스와 함께라면 혼자서 어려운 일을 하기보다 더욱 힘차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또 밀레스의 아내가 된다면 사교계에 나서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플로렌스는 몇십 번이고 이 생각에 잠겨서 길을 잃고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로 고민하였습니다. 고민 끝에 그녀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가정에 속하여 한 남편을 내주하는 아내로서 살기에 그녀가 가진 목표는 너무도 컸습니다. 밀레스에게 단념하도록 이야기하고 나서 그가 이제는 자신을 찾아주지 않을 것을 생각하니 쓸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가족들은 그 사실을 알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한편 플로렌스는 런던으로 나가서 줄리아 아주머니들이 하고 있는 빈민학교의 일을 조금씩 거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6년 전에 아슈레 경이 공장에서 일하는 어려운 어린이들을 교육하려고 세운 학교였습니다. 플로렌스는 코롬바 부인의 학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끌어들여 정성껏 일을 했습니다. 플로렌스는 모처럼 생기에 차서 매일 학교를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뒤를 돌보아주면서 그 속에서도 틈을 타서 이곳저곳의 병원을 돌아보았습니다. 병원은 어디를 가나 처참했습니다. 환자들이 지내는 병실은 지저분하고 더러웠으며 그들은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제대로 된 간호 교육도 받지 못하고 투입되어 간호 업무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술에 취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간호사는 나이든 할머니가 아니면 소행이 좋지 않거나 난폭한 여자들 뿐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은 환자를 간호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지를 털고 불을 피우고 재를 치우거나 석탄을 날라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환자를 돌볼 수 있으니 가난한 환자는 간호를 받기 위해 며칠씩 기다리다가 죽어가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플로렌스가 일하고 있던 그 학교는 얼마 가지 않아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해 가을 플로렌스는 또다시 블레이스 브리지 부부로부터 그리스와 이집트 여행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번에야말로 플로렌스가 더러운 빈민학교나 병원을 생각하는 애착심으로부터 벗어날 기회라고 생각한 식구들은 이 여행에 대해서 모두들 대찬성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난 12월 4일 플로렌스와 블레이스 브리지 부부는 나일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유람선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서 플로렌스는 위대한 역사 속의 인물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벌써 30살이나 되었는데
뭐 하나 이렇다 할 일도 이루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12년 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만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직까지도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심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종으로서 저를 헤아려 주신다면 어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플로렌스는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스와 이집트 여행이 끝나고 플로렌스는 독일의 카이저스 베르트에서 디아코네시스의 지도자인 프리드너와 프레데데리케 목사 부부를 만났습니다. 카이저스 베르트 여집사회는 프리드너 목사 부부가 설립한 10세기 기독교 평신도 운동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관 중 하나였습니다. 프리드너 목사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기로 결심하고 카이저스 베르트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작은 교회에서 가족들을 부양하며 어려운 형편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갈수록 형편은 더욱 악화되어 거리는 점점 메말라갔고 굶는 사람들은 날로 늘어만 가는 형편이었습니다. 환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의 굶주린 비참한 모습은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보다 넉넉하고 살기 좋은 거리의 교회로부터 꼭 와달라는 초청이 있기도 했지만 프리드너 목사는 가난한 거리를 저버리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난한 거리의 환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병원과 유치원을 세우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 계획을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하기 위하여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의 호소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우선 영국에서는 그 당시 빅토리아 여왕을 비롯한 수많은 명사들로부터 물밀듯 많은 돈이 모여들어왔습니다. 프리드너 목사는 죄수와 전과자, 아이들,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사회사업을 하는 프레데리케 문스터라는 사람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이들은 곧 교회의 창고를 개조해서 침대, 책상, 의자 같은 곳을 만들어 여죄수들의 보호소를 만들었습니다. 추록자 중에서도 제일 비참한 사람들이 여죄수들이었는데 그들에겐 돌아갈 집도 없고 또 일거리 하나 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같이 프리드너 목사 부부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지금 감옥에서 나온 불쌍한 여인들을 위해 방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으시다면 출소한 불쌍한 여성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서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여니 지금 막 감옥을 나온 한 사람의 여인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프리드너 목사는 준비해놓은 방으로 여인을 친절하게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더불어 정성스럽게 그를 돌봐주었습니다. 이로부터 뒤를 이어 하나둘 똑같은 여인들이 찾아와 모여들었습니다. 그리하여 12사람의 여자 추록자가 여기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프리드너 목사는 아내와 함께 작은 유치원도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여죄수와 유치원 어린이들을 돌봐주면서 자선병원을 만드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프리드너 목사는 겨우 알맞는 건물을 발견해서 병원을 열었습니다. 침대도 단 2개뿐이고 가구도 유리창도 다 부서진 보기에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병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병원은 다른 병원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청결한 곳이었습니다. 의사에게 교섭해서 간호사로 신실한 수녀 2사람이 오게 되었습니다. 프리드너 목사는 학생 시절부터 약초에는 아주 깊은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누구나 믿으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병원 의사로부터 치료할 수 없다고 선고를 받은 중병 환자 한 사람이 이 병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프리드너 목사 부부와 간호사는 하루 24시간을 꼬박 붙어 앉아서 이 환자를 치료하고 간호했습니다. 환자는 그로부터 날로 병세가 회복되어 3주 뒤에 아주 완쾌하여 퇴원했습니다. 그때부터 입원해 오는 사람의 수가 부쩍 늘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보잘것없이 시작한 프리드너 목사의 사업은 플로렌스가 찾아왔을 무렵에는 병원의 침대는 100개 이상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고아원, 여죄수 수용소 이외에도 부인을 위한 정신병원과 보모 양성소와 간호사 양성소가 새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간호수를 배우고 있는 여집사의 수요가 111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후에 독일의 여러 도시는 물론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카이로, 베이루트 등 동양의 여러 거리에까지 지부가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그 당시로서는 세계 제1의 규모를 가진 커다란 사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플로렌스가 찾아가자 프리드너 목사는 대단히 기뻐하며 병원에서 고아원에 이르기까지 상냥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플로렌스가 본 성 프리드너 병원은 겉으로는 몹시 낡아빠진 보잘것없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꽃으로 둘러싸여 있는 병실은 놀랄 만큼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닦아서 윤이 반짝이는 방바닥, 새하얀 시트, 게다가 병원에서 흔히 맡을 수 있는 더러운 냄새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힘이 드는 일이라든가 또는 남자 환자에게는 남자 간호사가 딱 붙어 있어서 환자를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 의사는 병원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규칙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플로렌스는 병원도 또 프리드너 목사 부부도 다른 모든 것도 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주일 동안이나 머물러 있으면서 병원의 규칙과 운영 방식을 견학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매일이 너무도 즐거워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0개월 만에 겨우 리허스트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은 플로렌스를 대단한 기쁨으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행 이야기가 한바탕 끝나고 나니 또다시 옛 생활로 되돌아왔습니다. 플로렌스가 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간호사 지원의 마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간호사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문학가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인류 문학가가 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쓰지 않는 것만 못하잖아요. 게다가 쓴다는 것은 산다는 것을 대신하는 말이에요. 저는 쓰기보다는 살고 싶어요. 온몸이 움직여 부딪혀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온 세계의 환자들을 하나하나 고쳐가는 그러한 삶을. 여행으로부터 돌아온 플로렌스는 이때까지의 그 어느 때보다도 한층 더 굳게 독립할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해 봄이었습니다. 언니 파세노프의 몸이 매우 약해서 어머니와 함께 보헤미아의 카르스바드에 있는 온천으로 요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플로렌스도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와 파세노프가 온천에 머무는 동안 카이제스베르트에 들러 간호법을 배우려고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잠시 동안 카이제스베르트에 가서 간호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너는 아직도 그걸 생각하고 있니? 정말 답답하구나. 전 그렇다면 그동안만이라도 마음대로 하려무나.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플로렌스는 카이저스베르트에서 정식 간호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